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률로 가는 힘찬 발걸음 대천 녀석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주하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미증시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평화협정이 조만간 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 우리 증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주 동안에도 참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다음 시장 어떤 종목으로 우리 계좌 지켜나갈 수 있는지 전략까지 잡아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만 되시면요. 바로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노란 톡방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노란 톡방 안에서는 저희 오철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명품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노란 톡방 안에서는요. 여러분들께 수익률을 계속해서 안겨드렸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드린 수익률만 해도 정말 든든하다 못해 정말 빵빵하게 채워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선은 저희 첫 번째 종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종목 너무 좋았죠. 우선은 CNC 인터내셔널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12% 상승이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파란불 켜졌던 이 시점에서 저점에 공략을 했고요. 우상향 곡선이 쭉 이어나가 주더니 11일에 매도 사인 제시하면서 상승 탄력 받고 나온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가님께서 정확하게 매수가 비중 잡아드렸고요. 이렇게 매수 알림을 제시해드렸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수익권에서 크게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도 알림까지 안내를 잡아드렸습니다. 이 결과 정말 놀랍게도 많은 분들께서 수익 인증을 함께 해주시는 화면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A부터 Z까지 우리 매수부터 매도, 수익 인증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서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률 랠리 한번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마인즈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수익률, 21% 수익률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 종목 저희 전문가님께서 오늘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란 장이 켜졌을 때 우리가 매수 사인을 제시했지만 조금 가져가는 모습 나타냈더니 정말 수급이 터져 나옴과 동시에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와 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매수하기 쉽도록 매수가 비중, 매수 알림 잡아드렸고요. 매도 사인 역시 오늘 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 장중에 노란톡방 안에 함께 하신 분들은 매도 사인 함께 가져가시면서 21% 상승 종목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수익 인증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해주셨어요. 이렇게 15%부터 22%까지 수익률 가져가시는 분들 체크해 볼 수 있었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는 매주 여러분들께 방송 종목으로도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치열 전문가님이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고심을 해서 이 종목 오르겠다 싶어서 가지고 온 그런 명품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롯데쇼핑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잡아드렸던 리오프닝 관련주였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롯데쇼핑 12% 상승 나타냈고요. 11일에 진입해서 17일 고가를 찍고 저희 매도 사인 제시하면서 우리 상승 탄력받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KCC 건설이죠. 우리 정권이 교체되면서 떠오를 수밖에 없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련주 중에서 KCC 건설 잡아주셨고요. 정말 빠르게 올라와 줬습니다. 실제로 이날만 보더라고요. 16일에 저희가 고가를 경신했는데 고가만 보더라도 많은 양의 지금 양봉이 쭉 그려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날 실제로 20%가 넘는 수익률 당일에만 챙겨가실 수 있었고요. 이때를 토대로 저희 전문가님이 저점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 28%라는 상승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 외에도 또 우리
살펴봐야 할 게 국영 GNM이에요. 국영 GNM 같은 경우에도 오치열 전문가님이 히든 종목이라고 강조를 해줬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 단기간 슈팅이 나타났네요. 14일에 진입을 해서 16일에 고가를 경신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12% 상승까지 안겨볼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서도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지만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방송 공략주로도 2배의 수익률 챙겨갈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있는 QR코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야만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 노란톡방 안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 유일한 장이기도 하지만 이 노란톡방 안에서는 365일 상시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수익만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시니까요. 적극적으로 QR코드 찍고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금요일장의 상승 탄력을 받았고요. 더 이상의 큰 반등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이 추세 그대로 다음 주 월요일 시장까지도 이어진다면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가 총 정리한 한 주 수익률을 좀 보여드릴게요. CNC 인터내셔널로 3월 11일 매도를 했고 12% 상승이었고요. 마인즈랩 21% 큰 상승으로 여러분들 오늘 당일 매도 사인 안겨드렸습니다. 여기에 롯데쇼핑, KCC건설, 국영 GNM 역시도 우리가 방송 공략주로 최근에 잡아드렸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테마성에 맞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오치열 전문가님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찬 녀석들 2부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죠. 상승 탄력받아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시간 동안에만 열려있는 QR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대찬 녀석들 수익률 자체가 정말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승률의 주인공이죠. 오치열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대찬 녀석들의 오치열입니다. 일단 좀 시장이 애매해요. 지금 좋아지는 듯 말 듯 이거 지금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이제 좀 평화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협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제대로 좀 아직 나온 게 없다. 결과가 지금 안 나왔다. 뭐 여러 가지들 뭐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나토 가입을 하지 말아라 뭐 어쨌다 뭐 군사 규모를 줄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사흘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16일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18일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 제대로 나온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그래도 평화협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거 아닌가 하면서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진짜 쏴줄지 아니면은 조금 힘이 약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그 러시아가 이제 네. 힘도 빠지고 뭐 기름도 없고 아니 전차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탱크가 못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놔뒀는데 이제 시민들이 가가지고 막 탱크 빼돌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러시아가 이제 좀 그 전진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괜찮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은 네. 다 모르겠고요. 그냥 빨리 평화가 왔으면 그쵸.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빠르게 올라가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든 내 계좌를 채워줄 수 있는 종목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굉장히 투자자적인 그런 발언 아주 좋습니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시장에서는 뭐 연준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뭐 6번에 걸쳐서 또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원래 다 알고 있었잖아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 모르고 계셨던 분들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어 있고 평화협정도 러시아가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뭐 군사적인 그런 것도 그렇고 식량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도 그렇고 전진을 못합니다. 전진 못하고 이제 그 뭐 점령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점령을 못하고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위프트에 대한 제재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WTO에 대한 좀 그런 거에 대한 제재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WTO 최대 그 이제 좀 수혜국을 배제를 하겠다, 러시아를 배제를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무역 관세에 대한 것들이 조금 러시아에게 계속해서 부담이 될 거다 이래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나는 전 세계를 왕따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사이좋게 지내야 될 그렇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러시아 측에서는 이제 조금 그 좀 과한 솔직히 말해서 그 승전국에 대한 그 협정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계속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러시아에서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이제 끝내지 않을까, 평화 협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는 자연스럽게 순풍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진짜 자주 이야기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한 3,300 코스피 3,300을 맛봤잖아요. 맞아요. 3,300을 맛보고 나서 갑자기 한 2,600선까지 내려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심리적인 그 상태가 한 700이 빠지니까 이게 말인가 안 되겠다 이제 그만둬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정말 많아요. 네. 하지만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아니 매수를 해도 지금 매수해야 돼요. 저한테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답답하니까. 저 그만할래요 하면 아니라고 계속. 아니 진짜 제 주위에서도 이제 못하겠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왜 여기서 빼냐? 오. 아니 이제 진짜 올라갈 길만 남았고 지금 저점에서 안 좋은 것들 악재들 다 쏟아져 나온 상태에서 이제 올라갈 건데 왜 여기서 멈추냐?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들 솔직히 말해서 저번 주에 안내해드렸던 종목들도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럼요. 네, 많이 오른 게 진짜 뭐 롯데쇼핑도 그렇고 KCC건설 제가 KCC건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럼요. 이 KCC건설을 이거 매수해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했는데 한 28% 상승 나왔어요. 이게 저번 주 딱 오늘 요 자리에서 그렇죠. 방송에서 공략을 좀 잡아드렸던 건데 이게 바로 딱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5 영업일도 안 돼 한 3 영업일, 4 영업일 됐었죠. 그렇게 돼가지고 급등이 한번 나와줬다. 제가 그 건설주들은 분명히 상승은 한번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좀 전방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건설주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 공략을 잡아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건설주 다음으로 순환매 돌아가는 종목. 네, 순환매 돌아가는 종목. 이제 건설 쪽에서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무슨 종목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네. 잠깐만. 건설주들 그러면 뭐 건자재들이랑 같이 건설주들 올랐으니까 그 다음엔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 못 가게 하시죠. 자, 여러분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는 우리 오치알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왔지만 정확한 매도 사인과 우리 또 수익 인증까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야만 이 알림 받아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장도요.
간만에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줬거든요. 계속해서 파란불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답답해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종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철 전문가님, 이 종목 사실은 제가 어떤 종목인지 미리 알고 있잖아요. 네. 제가 늘 부탁드리거든요. 방송 전에 어떤 종목인지 저는 좀 미리 알게 해달라고. 네.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신다고 네. 하더니 결국에 알려주시긴 했는데 오늘 차트상의 흐름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종가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들어가기도 괜찮은 종목 아닌가요? 전 진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건설업에 대한 그 호황이 조금 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뭐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 뭐 아무리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조금 그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해놓은 상태여서 재건축이 잘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렸습니다. 뭐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인데 이게 사실 그 건설 쪽 업황이 호황기였어요.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좋을 것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매수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차트를 좀 보셨죠? 봤어요. 차트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제가 네. 봤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아직 종목 설명을 우리 전문가님께 듣기 전부터 이렇게 제가 이 종목 종가에 들어가기 좋죠? 라고 물어보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장 마감 전이에요. 장 마감 전에 들어가도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야만 해당 종목 정확한 진입 라인, 청산 라인 때에 맞춰서 전문가님께서 안내를 잡아드린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QR코드 찍고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많은 분들께 소통을 제대로 해주고 계세요. 이런 증거가 바로 오치열 전문가님이 저는 이렇게 답장 잘해주는 남자 처음 봤어요. 우리 연애할 때도 연락 문제로 굉장히 많이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연락 그렇게 잘해주는 남자가 좋던데 아니 오철 전문가님 세상에 저희 여기 노란톡방 안에 계시는 분들이랑 연애하는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네. 답장을 그렇게 칼답으로 하실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소통이 끊기지가 않습니다.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는 여러분들께 늘 사랑으로 소통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QR코드 찍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치열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 장은 이렇게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조금 애매한 증시다라고는 하지만 그렇죠. 반가운 빨간불이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증시의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은 누구나 갖고 있지만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다음 주 증시 전망 오늘 흐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솔직히 오늘 흐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흐름 말고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하락폭에 비해서 그냥 뭐 귀여운 수준이에요. 잠깐 빨간 것도 진짜 귀여운데 저는 이 정도 말고 그냥 확실하게 코스피 코스닥 한 2%씩 제대로 올려쳐주는 그런 시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진짜 와 속 시원하다. 진짜 오랜만에 빨간불 빨갛게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진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들 좀 진짜 그래도 0.5% 올랐으면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진짜 확실하게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우리나라 그 좀 선진국 지수 MSCI 좀 편입이 된다 어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예 묻힌 상태잖아요. 뭐 러시아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편입을 하면은 코스피 4천이 우습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솔직히 뭐 그 진짜 단기간에 4천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가 그때 진짜 그때 그 시절 그 한 3천까지의 그때 그 시절 있잖아요. 그때 그 높은 공기 맞췄던 그 시절까지는 제가 봤을 때 금방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좀 이제 평화협정에 대한 이슈들은 좀 체크를 해야겠지만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평화협정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캐나다에서는 그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는 거 너희들 관세 35%대 이런 상태예요. 진짜 다른 데에서는 너희가 이제 WTO에서 이제 최대 좀 수혜국을 좀 뺀 다음에 원래 이제 관세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캐나다 쪽에서는 아니 너희 관세 35% 이렇게 말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는 진짜 완전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다 상승 흐름. 천스닥도 금방 가야죠. 여러분들 천스닥 맛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맞아요. 네, 천스닥 맛보고 이제 진짜 코스피도 3천까지 위로 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제 진짜 남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전망이 맑아질수록 여러분들께서는 QR코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공략주 역시도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사인, 매도 사인 잡아드립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캡처 화면을 진짜 준비를 해왔는데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공략을 드렸던 종목이고 또 KCC 건설 28% 상승, 구경 GNM도 12% 슈팅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사인 어떻게 잡아주느냐? 우리 마인즈랩 한번 보실까요? 마인즈랩도 저희가 오래 기다렸을 겁니다. 2월 8일에 매수를 했던 종목인데 기다렸던 분들이 정말 언제 갈까요? 언제 갈까요? 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오치알 전문가님이 잠깐 기다리세요. 매도 알림 드릴게요. 라고 카리스마 있게 잡아주신 만큼 매도 알림을 오늘 드렸거든요. 매도 알림 오늘 드리고 28% 슈팅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야만 이렇게 알림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면서 오치알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찐수익 본지 참 오래되셨잖아요. 이렇게 찐수익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QR코드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제 장 마감까지 10분가량 채 남지 않았는데요. 종가 전에 이 종목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하단에 있는 QR코드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같이 움직임이 올라왔을 때, 상승 움직임이 올라왔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상승의 최저점이라고 생각하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교육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QR코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장 마감 10분이 채 남지 않았어요. 네. 천천히 하나씩 조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나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그런 이 좀 전쟁에 대한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그 좀 수산물 수입 그런 수산물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뭐 킹크랩이나 뭐 대게나 이런 거 많이들 드시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러시아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을 못 해온다. 왜냐면은 그쪽에서 이런 거를 납품을 할 정신이 없어요. 정신도 맞아요. 없고 일단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납품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제 관세가 굉장히 조금 높아질 거다. 관세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비를 하는 그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이거 물가 자체가 높아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산물 관련주를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 거 말고 그냥 우리나라 국산 거를 먹자 하면서 되게 보이콧을 하고 이제 좀 불매를 하자 이제 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그러면은 수산물에 관련해 가지고 이슈들 굉장히 크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도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연어도 그렇고요. 뭐 명태도 그렇고요. 명태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연어도 굉장히 많이 저 드시잖아요. 좋아해요. 연어 좋아해요?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당황스럽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일단은 러시아 하늘길 막히면서 이제 연어랑 킹크랩, 명태 뭐 이런 가격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한 87%가 올랐어요. 연어가 87%가 올라가지고 이제 좀 연어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연어를 지금 전문적으로 했었는데 이걸 빼야 되나? 이거 그냥 잠깐 문을 닫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가격을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사람들이 어차피 안 사니까 한 2배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에서는 그거에 따른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좀 수산물들도 만들고 있고요.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뭐 통조림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러시아 외에도 일단 봄철에 수산물 판매가 조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조금이 아니라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을 했는데 제철 수산물들이 이제 좀 한 3월 1일부터 3월 한 15일 동안 쭈꾸미 가격이 쭈꾸미 제가 좋아하는데 아, 그래요? 쭈꾸미 요새 다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쵸, 쭈꾸미. 요즘 예. 봄철 쭈꾸미가 또 알이 맞아요. 가득 차가지고 아, 그럼요.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쭈꾸미 너무 맛있죠. 막 쭈삼 막 이런 거. 네. 예, 거기에 좋습니다. 이제 거리두기도 좀 완화가 되고 있으니까 다들 밖에 나가서 이제 쭈삼도 많이들 드시는데 일단 생물 쭈꾸미 판매량이 직전 한 15일 대비해 가지고 몇 배 증가했을까요? 쭈꾸미 판매량이요? 네. 한 15%? 15%. 아, 네. 15%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 7%? 네, 7%. 네, 직전 15일 대비해가지고 쭈꾸미 판매량이 6.5배 증가했어요. 아, 얼추 맞췄네요. 아니 650% 증가했으니까 네. 650% 증가했으니까 미친 듯이 올랐죠. 네, 650% 증가를 해가지고 진짜 이제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수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꼬막 판매량도 한 50% 상승을 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사실 그 꼬막 비빔밥 많이들 드시잖아요. 꼬막 비빔밥 저도 좀 좋아하는데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뭐 러시아 뭐 이런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도 이거 외에도 이제 봄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그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뭐 고등어, 오징어, 갈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이제 조금 이제 많이 드셔야죠. 이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이런 것들? 다 좋아요. 왜 자꾸 아, 배고프게 이렇게 언급을 자꾸 하시는지. 네, 사실은 이렇게 네. 인기가 많은 수산 업종, 수산물들 제가 저희 집이 노량진 수산시장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아, 네. 가끔 구경하러 가요. 그런데 정말 최근에는 가격이 뛰다 못해서 이 상인분들도 구할 수가 없어서 장사를 못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연어 같은 경우에도요. 원래는 노르웨이산 연어가 굉장히 유명했죠. 그쵸. 근데 이 노르웨이산 연어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에 대한 항공 우회가 막히면서 그쵸. 이제 운임비가 훨씬 더 비싸지고 감당을 할 수 없는 도매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판매조차 시도를 하지 못한다는 상인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솟을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물가, 내가 연어는 못 먹어도 연어 대신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이 가지고 온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수혜주인 수산물 관련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서 이 종목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종가에 들어가도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 타이밍 같은 부분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만 전문가님이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종가 전에 이 종목 캐치하고 싶다. 나는 다음 주 시장에 이 종목으로 우리 연어 대신 킹크랩 대신 이 종목 수익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한 주의 흐름 크게 움직일 수 있었던 우리 KCC 건설처럼 단기간 오를 수 있는 슈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자, 전문가님 네. 이렇게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종가에 들어가도 매우 좋은 종목, 이번 주 한 시장을 흔들었던 KCC 건설처럼 다음 주 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감히 평가를 했거든요. 네. 맞나요? 그럼요. 일단은 이제 수산물 쪽 관련해가지고 러시아 사태 때문에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 기업이 왜 안 올랐을까? 이 기업은 제가 보면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이거 정말 나이스하고 재무제표도 굉장히 튼튼하고 정말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인데 왜 안 올랐을까? 이거 네. 제가 이 종목은 일단 차트를 좀 보고 좀 제가 넘어갈 건데 지금 사실상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예요.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조금 이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아직 급등이 나오지 않았다. 이게 사실상 월요일 날에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 러시아나 뭐 이제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강원도나 레고랜드 춘천시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수산물에 대한 좀 이야기들을 해요. 수산물을 이제 우리나라 수산물들을 조금 좀 그 소비를 많이 하자. 이런 거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을 또 하고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서는 리조트에서도 이제 우리가 수산물들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좀 이제 소비를 많이 하겠다, 소비량을 늘리겠다. 뭐 오아시스 마켓이나 뭐 여기서도 해양관리협의회랑 이제 조금 MOU 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산물을 확대를 한다. 뭐 농수산물 다들 좋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증시가 많이 빠졌을 때의 저점에서 잡아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이거 말고도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뭔지 네. 아시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살짝 들으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일단은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2011년도 3월에 여러분들 다들 아실 텐데 그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좀 그 폭발 사고로 그 원전의 그 좀 오염수들이 일본이에요. 일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의 오염수들이 지금 한 150만 톤, 후쿠시마에서 한 150만 톤이 지금 가둬놓은 상태다. 그 오염수들을. 근데 일본에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거를 좀 바다로 방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씩 언지를 두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네. 더 가격이 치솟지 않을까요? 왜 그렇죠?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갑자기 네, 이상한 말투를 쓰시는데 자, 일단은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만약에 방류가 아예 돼버렸다. 그러면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그 수산물 가격들이 좀 아예 소비를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소비를 네. 안 할 거니까 그때는 정말 많이 떨어질 거다. 왜냐면 너도 나도 좀 생선은 조금 그런데 바다에서 가지고 오면 좀 그런데 민물이면 좀 모르겠지만 네. 그 해수 쪽에 있는 것들은 좀 먹기가 싫다. 아예 소비량 자체가 뚝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전까지 내년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전까지 수산물 쪽에서는 굉장히 가격이 커질 거다. 왜냐면 그 소비를 정말 이제 소모를 정말 하고 싶어요. 너도 나도 다 먹고 싶은데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공급량은 일정합니다. 뭐 갑자기 배를 막 수십 척, 수백 척 끌어집어 내가지고 오징어를 미친 듯이 올릴 수 있지 않잖아요. 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면은 공급은 그대로니까 가격은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류하는 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일본이 이거 방류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일본 측에서 이거에 대한 방류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강력하게 피력을 해서 조금 절대 그럴 일 없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찌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상황이어도 이쪽 회사에서는 이쪽 기업에서는 긍정적인 이슈 때문에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내년부터 한 30년 동안 바다에다가 그 네. 방사능 오염수를 뿌린다라고 하면은 바다 수영도 하겠어요? 진짜 네. 바다 수영뿐만 속상해요. 아니라 진짜 환경 뭐 오염이 어마어마하죠. 진짜 뭐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진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시장 글로벌 악재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악재에 반사 이익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얘네들이 일본에서 그 좀 방류를 한다라고 해도 그러면은 이거 말고 지금 다른 종목들 어떤 섹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수산물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어값과 명태 그리고 킹크랩 가격 등이 금값이다 할 정도로 치솟고 있는데요. 이때 맞춰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수 방류를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때 조금은 가격이 한 번 더 치솟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초가에 들어가기 매우 좋은 우리 다음 주 시장에서 움직임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야만 이 종목 수산물 관련주 여러분들 잡아갈 수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제품군들을 보면요. 네, 정말 시골 마트에만 가도 있을 정도로 그렇죠. 네, 우리 주변에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또 이런 종목들은 굉장한 친근감을 느끼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내 옆에 있는 종목, 내가 맞아요. 먹어본 종목, 내가 써본 종목 이런 것들이라면 우선은 그러면 위험하진 않겠다, 그럼요. 불안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제 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좀 이제 수산물 가공 유통을 하고요. 이제 뭐 원양어선이나 뭐 이제 좀 식품 제조업 뭐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진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
참치 통조림 있잖아요. 네. 참치 캔 뭐 이런 것들 사업을 영위를 하는데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아 그러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그럼요. 네, 한국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외국인들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이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실 텐데 너무 힌트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 네. 또 힌트 하나 진짜 막강한 거 하나 또 드리자면 네, 집중하세요. 예, 참치캔 사업 부문에서 업계 최초로 그 이지필이라고 있어요. 다 알려줬다, 다 이거 이제 알려줬어. 그만 이야기할게요. 어차피 네. 여러분들 아실만한 분들은 보면서 아 이거 그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뭐 어떤 상황이 와도 제가 이제 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좀 이슈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WTO 그 최대 좀 수혜국에서 배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성게도 그렇고 연어도 그렇고 뭐 게도 그렇고 계속해서 관세가 막 원래 5%였던 게 한 7%로 늘어나거나 원래 7%였던 게 10%로 관세가 늘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수산물에서는 좀 국내 기업들이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매출액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종목입니다. 너나 나나 먹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친근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둘러싸고 있는 테마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여기에 일본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최근에 수산물 가격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재무가 탄탄한 종목, 여기에 지금 차트상의 위치까지 좋습니다. 해당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만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이 해당 섹터 또 해당 타이밍에 맞춰서 딱 맞는 매수 알림, 딱 맞는 매도 알림으로 수익 인증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니까요. 적극적으로 찐 수익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런 저희 첫 번째 종목 많은 네. 분들이 눈치를 채긴 했겠지만 그쵸. 저희 전문가님은 또 타이밍의 귀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매도 타이밍으로 마인즈랩 28% 가져가셨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종목도 타이밍적인 부분 노란톡방 안에서 확실하게 케어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약속해드립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제가 이거는 말씀 못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 100%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이건 못합니다. 이건 못하지만 이거를 이제 좀 잡아는 드리겠다. 대신 여러분들 이거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제 종목을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거를 매수를 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도를 언제 하는지 여러분들 욕심을 비워내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추세를 제대로 잡아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진입 라인, 청산 라인 잡고 또 나는 테마성에 맞는 종목으로 수익률까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전문가님 이제는 두 번째 종목 슬슬 공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두 번째 종목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한 주 수익률 잠깐만 훑고 넘어가자면 네. 그 노란 톡방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제 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안내를 해드렸고 마인즈랩도 이제 노란 톡방에서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인즈랩은 조금 길게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뭐 길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봤자 뭐 한 달 정도인데 네.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빨리 수익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맞지만 그거는 조금 아쉬웠다. 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시장이 이렇게 녹아내리는데 그래도 수익 난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수급이 그쵸. 나와줬으니까 이렇게 21% 네. 단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슈팅이 나타났을 때 최대 그 당일만 해도 2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매수보다 매도가 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어디서 정보를 듣고 늘 이때 사야지 해서 샀어요. 근데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쵸. 근데 오늘 매도 사인 나갔던 종목입니다. 마인즈랩 21% 상승이었고요. 또 전문가님 우리 방송 공략주들 흐름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방송을 이게 제가 저번 주부터 안내를 해드렸던 건데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 다들 아니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몇십만 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라고 할 때 제가 네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려서 12% 상승 흐름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굉장히 뭐 나이스하게 흘러갔어요. 나이스하게 흘러갔고 그 외에도 KCC건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2부 종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영-GNM도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일 수 있다. 둘 다 KCC건설이나 국영-GNM 모두 다 이제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린 게 아니라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부 종목을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네, 빠르게 해주세요. 왜냐면 시간이 사실 없어요. 첫 번째 종목보다 2부 종목이 더 빠르게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힘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부 종목을 빨리 듣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그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라고 제가 항상 2부 종목에 힘을 주는 이유가 솔직히 2부 종목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면 그냥 하나 이야기만 해도 그럼 모르겠네. 솔직히 그래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거의 한 8, 90%가 이게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오르기 전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사실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의 그 효과로 부동산 관련주들이 꿈틀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뭐 건설주들 와 너무 좋아요. 건설주들 뭐 제가 KCC 건설 오를 거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20 몇 % 이렇게 상승 흐름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서희나 뭐 좀 다른 종목들 많습니다. 다른 종목들 많은데 굉장히 좀 건설주들이 상승 흐름이 잘 나오고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재건축에 대한 그 기대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많아요. 좀 부동산도 이제 좀 집값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면 좋겠고 버블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건설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어요. 네, 훈풍을 불고 있다. 전반적으로 네. 긍정적이었는데 이 다음에 어떤 섹터가 오를까요? 건설주가 네. 올랐으니까 네. 뭐가 있을까? 건설주, 시멘트 또 이런 철강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건자재가 같이 오르죠. 네, 이렇게 같이 오르고 있는데 분명 연기를 잘 하시네요. 제가 방송 전에 좀 설명을 좀 해드렸거든요. 네. 설명을 해드렸는데 연기를 잘 하시네요. 일단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계속해서 강조를 하냐면은 그 서울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씩 더 당겨질 거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빨리빨리 최대한 내 집 마련에 대한 게 그냥 꿈이 아니라 모두 다 일상적인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매물 가격들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조금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이 기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까놓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그냥 얘기하시죠. 그냥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우리 바로 시간이 얘기하죠. 없으니까 솔직히 그 건설에 대한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철강인가 뭐 시멘트인가 뭐 페인트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건설이 원래 이제 좀 업황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나면은 빠르면 6개월 내지 1년 후에는 어느 기업들, 어느 섹터들이 조금 좀 실적이 많이 오르냐? 바로 엘리베이터입니다. 뭐 승강기요, 승강기 다들 네. 아실 거예요. 승강기 관련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왜 지금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야지 오른다라고 했는데 왜 벌써 가져왔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주식시장은 선반영됩니다. 예, 그렇죠.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에 대한 차트를 제가 좀 더 보고 넘어갈 건데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주들은 갑자기 급등 나오거나 막 미친 듯이 상승 나왔어요. 그런데 이 종목은 분명히 건설 쪽에서도 업황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 재무제표 정말 좋은데 왜 이렇게 우후죽순 빠지고 저점 찍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가? 다들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고 그러면은 이 기업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거나 아니면 수주권이 좀 별로 안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정말 많이 빠졌어요. 거래량도 조금씩 빠지면서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소외가 된 거는 그 한 방에 그냥 끝이 납니다. 한 방에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그 좀 무빙워크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같이 만들고 있고요. 그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제 승강기 만들고 판매하고 뭐 설치 보수하는 그런 회사인데 수주 잔고가 한 1,400억 원치가 남아 있어요. 수주 잔고가
1,400억이 아니라 잘못 말했습니다. 1조 4천억. 1조 1조 4천억 아유, 큰일 날 원어치가 뻔했네. 큰일 날 네. 10분의 1로 줄여버렸으니까 네, 1조만큼. 네. 수주 잔고가 1조 4천억 원이 남겨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작년 이제 매출액이 한 1조 한 4천억 원이었어요. 그럼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작년 이제 매출액을 이미 지금 수주 잔고로 남겨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얘네들 공장 가동률이 몇 %인지 아시나요, 앵커님? 공장 가동률이요. 네. 한 50%? 에이, 60%? 너무 낮게 잡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한 80? 80%, 네, 80%면 굉장히 높죠. 하지만 네. 이 기업의 그 공장 가동률이 재밌는 게 106%. 네? 그리고 이제 이천 공장 가동률이 106%고 그 상해 공장, 상하이 공장이 또 있어요. 거기 공장 가동률이 136%예요. 아니 100%를 넘어섰다는 거. 100%를 넘어섰다는 건 사실상 그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지 그런데 않고. 그런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는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냥 빨간 날에도 원래는 이제 공장 가동을 안 하는 날 있잖아요. 네. 정상적으로 공장 가동을 하는 날이 뭐 280일이다, 270일이다. 이거를 가동을 하면 100%를 달성을 하는 거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미 초과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초과 근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공급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캐파 증설만, 공장 증설만 한다면은 돈을 매출액을 미친 듯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들 있을까요? 그렇죠. 저 같으면 제가 이 종목의 뭐 CEO라면 네, 공장 증설 해야 될 것 무조건. 같은데요. 무조건 해야죠. 네, 한 공장 두 개, 세 개 만들어야 될 것 그쵸, 같은데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국내에서도 공장 증설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올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 상하이 공장을 증설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어느 정도를 증설했냐면 원래 연간 그 엘리베이터 이제 승강기 만드는 그 대수가 한 7,000대 정도였어요. 7,000대였는데 기존 7,000대였는데 상하이 그 공장에서만. 그런데 이걸 25,000대까지 25,000대까지 늘린다라고 하니까 와. 매출액에 대한 그 기대치가 사실상 어마어마하게 커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그 재작년 대비해가지고 100% 증가하는 거예요. 이제 100% 캐파를 증설한다라고 하면은 매출액도 100%가 증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당연히 당선이 되자마자 오를 것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이슈를 받을진 몰랐거든요. 실제로 지난주 이 시간에 공약 들었던 KCC 건설 역시도 5거래일 안에 28% 상승하는 여력을 나타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 이제 건설주가 움직였으니 엘리베이터 관련주들 움직여야 되지 않냐. 왜냐면 이제 재건축 또 우리 공급 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다. 250만 호를 공급 주택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걸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새롭게 분양이 되는 공급 주택만 해도 250만 호인데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들어간다면 따라오는 엘리베이터의 수요는 폭발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이 종목 정말 많은 캐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장 가동률이 무려 136%, 100%를 넘어섰습니다. 초과 근무를 할 정도로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신공장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종목입니다. 캐파가 늘어났기 때문에 매출 증가 역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상을 무조건 확신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빠르게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어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어필할 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궁금하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QR 코드 찍어가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뭐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뭐 재건축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급을 계속 하겠다. 그런데 뭐 솔직히 3층, 2층만 돼도 엘리베이터 타는 시대인데 요새 2, 3층 건물 짓진 않잖아요. 다들 그렇죠. 뭐 못해도 진짜 못해도 요새 10층 이상은 다 짓잖아요. 들어오죠. 네, 10층 이상은 들어오는데
거기서 걸어 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걸어 다니실 거 아니니까 이거는 필수 불가결한 매출 상승률이 나오 보인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정책 윤석열 당선인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그리고 공공주택 역시도 250만 호 분양한다고 했는데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엘리베이터 관련주, 우리 건물이 많아질수록 엘리베이터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이제 건설주 너무 날아갔잖아요. 급등하는 건설주 말고 건설주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또 한 번의 급등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저희 방송 시간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야 해당 종목 타이밍에 맞춰서 오치열 전문가님이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QR코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맞춰서 수산물 대란이 일어났다. 이 대란에 맞춰서 급등하는 가격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종목 안내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내세운 부동산 공약에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건설주 대신 건설주의 수혜를 받고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 관련주 가지고 왔으니까요. 두 가지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셔서 노란톡방 빠르게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30초 남았네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이 종목들 가득 안 가시고 우리 CNC 인터내셔널 12%, 마인즈랩 오늘 매도했습니다. 21% 슈팅 나타나는 이런 종목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